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에 놓인 영동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돼 동해안 지자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마련된 법이 또 다른 규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하며 차량 행렬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알아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춘천 지역의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경로에 놓인 영동 지역은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비상대책반을 가동한 동해안 지자체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시속 30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은 3일 새벽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일부 산간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동해안에는 초속 20에서 40m, 환산하면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기상당국은 전망했습니다. 3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 400mm 이상, 강원 영서는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강수의 최대 시점은 2일 밤늦게부터 3일 오전 사이가 되겠습니다. 잇따른 대형 산불과 오랜 장마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는 산사태 발생이 우려됩니다. 특히 이번 태풍 마이삭은 동해안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지난 2003년 매미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치단체들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 당시 강릉 지역에서만 2명이 숨지는 등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강릉시 재난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태풍 대비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삼척시도 태풍 피해 지역과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재복구 현장 및 대형 공사장 안전시설물과 급경사지, 향광발전소 등 산사태 위험지와 시가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하여 재사전 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태풍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관내 어선과 고위험 선박에 대한 피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도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했습니다. LG 헬로비전도 3일 새벽 5시 45분부터 생방송 뉴스특보를 통해 태풍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군용 비행장구와 군사격장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일명 군소음 보상법, 1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번 법이 민간 공항과 보상 기준이 다르고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 주민들도 군용기 소음 피해 수십 년째 고통받고 있는데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차량을 동원한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일렬로 줄지어 도로를 달립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원주에 있는 한 공군부대. 20대가 넘는 차들이 정문을 향해 경적을 울려댑니다. 군용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횡성 주민들이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걸기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차량 행렬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법안의 보상 기준이 민간 공항에 비해 주민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수십 년째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근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군부대 에어쇼 팀인 블랙이글스가 소음 피해의 주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비행단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전투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블랙이글스의 선의 비용과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서 돌아다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군용기 소음 피해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횡성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개정했다는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법 그럴싸하게 보장은 됐습니다. 이제는 하위 법령을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개정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대책위는 지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 의견 수렴 절차가 7일 마무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유례없는 긴 장마 등으로 지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행사, 공무원 연수, 출장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모두 47억 원을 마련하고 이달 중 의회 승인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가 2일 개회돼 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고 강원도가 제출한 올해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날 임시회에서 춘천 레고랜드 임대 수익 축소 논란과 관련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며 도의회에 사과했습니다. 최 지사는 본회의에 앞서 의회 경제건설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레고랜드 사업의 모든 과정을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협조하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2일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에 불응할 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나 제대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기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 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춘천 지역 키워드는 뭘까요? 홍승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춘천권 주요 이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키워드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보건소, 진료소, 감염병 등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수도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춘천권역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보면 지난 17일까지 80명대였는데 2주 만에 200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춘천과 홍천 그리고 화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들의 동선과 정보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확진자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답답함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동선 관련해서도 여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일단 연령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또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시민들께서 강력하게 필요 정보들을 요구해 오시면 저희가 역학조사관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무리하더라도 필요한 정도는 공개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접경지역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데요. 접경지역 군부대들이 외출과 외박, 휴가를 통제했기 때문인데 군부대 의존도가 높다 보니 지역 상권에도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관련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강원대, 초등학생,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등의 단어도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학기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교육 일선에선 긴급 비대면 학습을 시행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달부터 대학 입시가 본격화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00% 수시로 한다든지 또 내신 성적을 강화한다든지 특별한 조치를 해줬으면 내심 바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은 최대한 하고 있으면서 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건강, 안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의해서. 여기에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잇따라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진자가 계속 추가되면서 도교육청은 이달 11일까지 원주와 춘천의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인 50일을 넘기면서 도내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특히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에 지역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지난달 6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선박 3척이 뒤집혀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조명하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5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아직 마지막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헬기와 수중 탐색 장치를 동원했고 남이섬과 한강 하류를 4개 구간으로 나눠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책임에 대한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춘천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작업 지시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언론기사 분석을 통해 춘천권역 주요 현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춘천권역에서도 전국적인 관심사인 코로나19와 많은 피해를 남긴 장마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원주시가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시민 중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15명에 대해 검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122명 가운데 107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5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소가 확인된 5명에 대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자택을 방문하고 검체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며 나머지 10명도 경찰의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원주 등에 이어 정선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정선군 거주자와 방문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인 이상의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일상생활과 음식물 섭취 등을 불가피한 경우, 또 실외의 경우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등의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식회사 오션블루와 농협중앙회가 2일 양양군에 해양심층수 4만 병을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들 업체가 겪었던 오션블루는 최근 정상화를 이루면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오션블루는 이일 양양군에서 기탁식을 갖고 지역민을 위한 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 정상화와 함께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도내 22개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됩니다. 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 퀴즈와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독서 사진 공모 등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예약 도서 대출 서비스와 전자도서관 운영도 재개해 독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